네, 안녕하십니까. 네이처코미 약사TV의 네이처코미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위풍당당 실버시대 KBS 1라디오에서 리포터 분이 오셔서 저를 이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알벤다졸 구충제 있죠. 구충제 품귀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셨거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구충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계신지 네.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구충제 특히 요게 지금 구충제의 시작이 우리 펜벤다졸이라고 해서 개 구충제가 먼저 이슈화가 됐고 개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유튜버에서 이제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개 구충제를 막 찾다가 보니까 개구충제가 조금 이제 없고 풍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 구충제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유튜버들이 또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알벤다졸을 이제 올리고 알벤다졸과 관련된 논문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알벤다졸 참에는 항암 효과가 같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항암 효과 외에도 또 다른 논문들을 이제 찾고 검색을 해가지고 의사 유튜버가 됐든 약사 유튜버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자꾸만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조금 맞겠다 싶은 사람들이나 실제로 자기들이 또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비염에 먹으니까 나는 좋았어.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제 자기가 효과도 뭐 좋았다. 나도 먹으니까 좋았었어요. 이렇게 댓글도 서로 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개구충제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처음에는 항암 쪽으로 해서 시작됐는데 개구충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 또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 뭐 당뇨, 비염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방송으로 올라오면서 유튜브 방송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꾸만 찾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약국에서는 어떤 지금 상태인가요?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알벤다졸 성분이 제품이 떨어진 지가 한 2주가량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매상에서도 이제 약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네. 약국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10개 약국 중에서 거의 2개 약국 정도만 제품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 약국은 제품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품이 그렇게 품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실제로 좀 어떤 그 소비자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구매를 하러 와서는 일단은 구충제를 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충제 한 통에 보통 두 알이나 네 알이 들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가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10통 주세요. 20통 주세요. 뭐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을 요구하시는 거죠. 특히나 그게 최근 들어서 한 약국 이제 다른 약국들에서 점점 이제 떨어져 가면서 갑자기 뭐 저희 약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은 한 50개 정도 주문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좀 전화번호 적어놓고 도착을 하면 연락을 달라.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다들 뭐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약국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말은 안 하고 전부 다 구충제로 목적으로 먹는데요. 네. 분명히 그렇게 사가는 데는 유튜브를 보고 저는 저희가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약국에 와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이제 먹겠다고 사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경우는 뭐 어쨌든 구충제의 본연의 목적은 아니니까 본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먹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이미 그쪽에 나는 시도해 보겠다. 나는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만류할 수도 없는 방법이죠.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네. 실제로 이 구충제가 네. 뭐 항암이라든지 당뇨, 비염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여기 실제로 효과가 있다 없다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금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하려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비슷한 조건 하에서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어쨌든 유의성을 가진다라고 말을 할 건데 뭐 개개인 한두 명이 나는 해보니까 좋더라, 나는 맞던데 이렇게 말했던 부분을 그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한테도 다 적용해서 다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개인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좋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다들 듣고 따라하고 이런 추세라서,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다고 해도 그 논문도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고요. 그 논문에 대해서도 어쨌든 작은 데이터 가지고 작은 사례를 갖다가 했던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진짜 대규모의 실험을 했다든지 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하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사실 구충제의 오프 더 라벨, 그 설명서에 있는 외 효과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를 쓰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특수한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효과 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너무 믿고 그냥 자꾸만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어쨌든 생각을 굳혔으면은 무조건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각으로만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부작용도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외면을 하고 사람들이 좋았던 케이스만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버들이 이제 안 좋다고 올린 유튜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올린 유튜브의 댓글 보면요, 전부 다 댓글 테러하다시피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물론 유튜버라서 저도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올렸는데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옳은 소리를 올렸더만 자꾸만 그런 테러도 당하고 어쨌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하면서 상처를 받으니까 정작에 진짜 이거를 견제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견제를 못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무조건 한쪽 방향만 보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거든요. 분명히 좋은 면이 있으면은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한쪽으로만 너무 달리고 치우치니까 나중에는 이게 진짜 나중에 가서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막 사고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 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안 좋은 케이스가 생겼을 때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부작용 사례나 케이스가 자꾸 나와 가지고 이제 임상 데이터에 쌓이겠죠. 이제 병원이나 이런 단체에서 따로 임상 테스트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환자가 스스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자꾸 테스트 하다 보면은 물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물 오남용인데 이 오남용을 지금 너무 지금 한 방송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오남용이 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려가 네.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앞서 이렇게 약국을 찾으시는 분들 보니까 다량으로 구매하는 그 경우가 네네. 좀 많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장기로 이렇게 많은 양을 복용했을 때 네.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뭐
뭐 대표적으로 뭐 간독성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비타민을 먹거나 알약 같은 거를 먹어도 분명히 위가 나쁜 사람들은 먹고 나서 아, 속 쓰리고 부딪혀요. 먹고 토했어요. 이런 표현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심지어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장애죠. 그래서 위가 나쁘신 사람들은 구충제도 심지어 내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어도 체하잖아요. 네. 음식을 먹어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일으킬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물도 급하게 먹으면 사례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한 것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런 면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라들어서 안 좋은 면을 갖다가 전혀 보지 못한 채 불나방이 결국에는 불에 뛰어들면서 자기 몸이 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내가 깨달을 것이냐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이게 많은 임상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거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먼저 시도해 보겠다고. 물론 이제 마음이 급박하니까 말기 암 환자가 뭐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놨고 이런저런 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구충제가 됐든 개구충제가 됐든 알벤다졸이 됐든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먹는데 그런 심정은 어쨌든 알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택하는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 복용 시의 부작용은 이제는 막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약들이 우리가 탈리도마이드라고 해서 예전에 임산부들이 독일에서 만든 약이었는데 이제 임신 시에 이제 맷을 걷고 막 입덧 하잖아요. 입덧을 억제하는 약으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옛날에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크게 실험 많이 없이 동물 실험으로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되어가지고 사람 임산부들이 입덧 때문에 그걸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태어났는데 사지가 다 짧고 발달이 못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했던 약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규모로 진행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지금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어쨌든 말기 암 환자니까 장기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못 하죠. 어차피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급박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게 호도가 돼가지고 말기 암이 아니라 모든 암 환자한테는 좋다가 돼서 심지어는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서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나는 그냥 구충제 싸고 좋으니까 이거 낫겠지라 생각하고 오직 이것만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울 수가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충제도 역시 장기 복용 시에 대한 부작용이 아무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먹어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한 1, 2년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장기 복용에 대한 논란이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좋은 제품이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더 나은 제품으로 나온다든지 구충제 밑에 구충제 말고도 그 외에 비염에도 도움된다. 이렇게 효능 효과에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멘트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진짜 그게 맞다면은 대규모 실험을 할 거고 그래서 그에 맞는 약이 예, 나올 것이다. 거기에 맞는 약도 이제 오프 더 라벨이 진짜 온도 라벨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날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리선 비대약으로 개발된 약이 탈모에 도움이 되더라 해가지고 탈모약으로 그런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예, 프로스카, 그다음에 프로페시아 이런 약이 하나 성분 똑같은데 5mm는 전리선 약, 1mm는 탈모약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가 혈압약으로 개발됐던
사실 비아그라 같은 약이 혈압, 심혈관 계통으로 나왔던 약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예,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 진짜 또 그게 부작용이 우리 더 좋은 효과 나타내서 오히려 이거는 이 약으로 쓰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듯이 구충제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저렴한 가격에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약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충제는 어떤 네. 분이 네. 직접 드셔야 되는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구충제는 말 그대로 뭐 여러 충들을 잡는 거죠. 뭐 십이장충, 편충, 요충, 뭐 여러 충들이 많은데 뭐 제가 또 뭐 구충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는 또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근데 대부분 구충제들이 디스토마 빼고는 구충제를 먹음으로써 다 제거가 되거든요. 네. 간흡충, 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디스토시드라고 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인데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통 구충제를 먹으라고 하고요. 요즘에 또 웰빙 열풍이 불고 해서 야채나 이런 이제 과일, 채소나 야채들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유기농으로도 재배를 해요. 농약을 안 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구충의 알들이 이제 음식물에 묻어서 야채 같은 데 묻어서 이제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야채를 조금 많이 즐겨 먹는 분들 그리고 조금은 내가 우리나라는 지금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뭐 조금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 좀 여행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충제를 조금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봄, 가을로 보통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먹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구충제를 올바르게. 올바르게 먹는데 구충제 목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먹는 게 맞고요. 한 번에 한 알 먹기도 하고요. 보통 1회요법으로 한 번 먹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심한 이제 중증 감염인 경우에는 뭐 1일 3회요법, 5회도 먹기도 하고 어쨌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복용법을 보면은 구충제가 뭐 조금 이제 장기간 조금 먹게끔 하고 이렇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네, 그래서 구충제를 어쨌든 구충제가 현재는 구충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충제로서는 안정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먹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장기간 타 목적으로 자기 본인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좀 장기간 먹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내 몸을 가지고 뭐 내 몸인데 어때? 이런 마인드로 다 실험을 하는 분들이 사가시겠죠. 근데 그런 실험을 뭐 내가 굳이 해가지고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만약에 조금 내가 하고 싶으면 나중에 조금 더 검증이 됐을 때 지금 일단 구충제 목적으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구충제가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10년 동안 구충제 먹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충제를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쓰는 게 이제 주인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